안녕하세요. 불금입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이 불금이라는 단어가 언제서부터 사용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주 5일째가 정착이 되면서 생긴 그런 신조어 같습니다. 예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등교하고 그런 시절에 일요일 딱 하루만 쉬는 그런 시절에는 불금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때 토요일 오후 기분이 지금의 불금 금요일에 퇴근 시간하고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불금이니까 그냥 가벼운 주제로, 아마추어 가벼운 주제로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추어 무선생활을 활동을 하면서 경찰이나 뭐 사법당국 뭐 그런데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 우리 그 대선배님들 투콜 옛날 60년대 70년대 개국하신 그 투콜 대선배님들의 그런 무용담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굉장히 조금 그 사회적 많이 조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아마추어 무선사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은 무전을 한다기보다 무전을 친다 CW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옛날 선배님들은 이제 이 말 통신보다 보이스 통신보다는 그 CW가 우선이었죠. 대부분 CW가 더 많았고, 대부분 이제 직접 CW 송신기 수신기를 정크 부품을 직접 조립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신 그런 시절인데, 밤에 이제 CW로 교신을 하다 보면 이 CW 치는 소리나 이 수신기에서 들리는 신호 굉장히 멀리 가죠.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도. 그래서 옆집에서 그런 신호를 듣고 간첩 활동, 간첩이 아닌가. 그때는 또 간첩 신고하면 그 포상금이 뭐 5천만원, 뭐 3천만원, 굉장했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 뭐 경찰에 출동을 해서 경찰에 붙들려 가가지고 정식으로 라이센스 받고 활동하는 아마추어 무선사지만, 그때 경찰도 햄이라는 거 잘 몰랐었을 겁니다. 물론 아시는 그런 경찰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경찰서 가서 뭐 조사를 받고, 내가 뭐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거지만 가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뭐 정식으로 그 라이센스 받아서 정식으로 국가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 활동이다 하는 게 증명이 되면은 뭐 풀려나고 했었던 그런 무용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90년대 이후에 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최근에 개국하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2000년 바로 전에, 그러니까 뭐 1998년 그때 개국을 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시절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지만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햄 활동을 액티브하게, 조금 심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뭐 저쪽 강화도 가서 EM이 1.2기가 이제 그때는 그게 뭐 소출력이니까 집에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야외로 나가서 사방이 뻥 뚫린 데서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 같은 종이 한 장 차이에 이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강화도나 그런 뻥 뚫린 데 가서 포터블로 운용을 할 때 그 남들이 보면 저쪽 그 논두렁 한가운데 무슨 차가 와가지고 안테나 같은 거 막 세워서 뭐 막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멀리서 논 주인이 보기에는 저건 분명히 침입자입니다. 침입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 시골 논두렁 한가운데로 경찰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뭐 산 정상에서 CQ 하고 이제 개국 이 이 온에어를 하고 있는데, 산 정상이면 이제 정상 봉우리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은 뭐 이제 부류가 한 10명이 지나가면 5명은 그냥 겹눈질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관심 없는 척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5명 반이면, 나머지 반은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또 알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한 2-3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명이 이제 이 선글라스 색안경을 끼고, 알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지만 산 정상에서 자기가 휴식을 취하러 왔는데 굉장히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냥 산 정상에서 이제 조용히 밥 먹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옆에서 무전 활동 막 무전기의 스피커 소리에 막 교신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뭐 당사자야 막 즐겁게 그냥 교신하고 재밌게 막 한다지만 그 옆에 사람은 색안경을 끼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신고. 산 정상인데 무슨 산 정상인데 이상한 사람이 산 정상에서 지금 무전을 하고 있다. 그래 버리니까 그 산 정상까지 경찰이 어떻게 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헬기를 타고 왔는지 뭐 아니면 그 지구대가 어디 그 근처에 있는지 산 정상에 무슨 지구대가 있겠어요. 그럼 있어도 산 그 등산로 입구에 있지. 그걸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씩씩 대면서 경찰 와가지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서 경찰이 알아들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서로 웃으면서 끝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에 경찰관들이 잘 몰라요. 설명을 해도 나는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운전면허처럼 허가를 내서 이렇게 무전 활동을 하는 거다. 이 햄이라는 건,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고 이 국가기관에서 콜사인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뭐 이렇게 몰랐던 분도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면 신분증 메모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언더스탠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도 있는데, 또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분도 있어요. 뭐 신분증 보자, 허가증이 있느냐, 뭐 운전면허처럼 허가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이야 운전면허증처럼 허가증이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시커먼 그 국가기술 자격증 그거로 나왔어요. 그걸 누가 휴대하고 다닙니까? 물론 이제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하면, 야외 운용을 뭐 이렇게 철저히 하면 그것도 이제 휴가증이 아니라 허가증을 지참을 하는데, 대부분 뭐 등산에서 간단하게 교신을 해야겠다 할 때는 그 지참을 안 합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막 실랑이 벌어져가지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건데, 뭐 경찰서까지는 끌려가지 않더라도
끌려간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뭐 가지 않더라도 뭐 얘기가 길어지고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쪽 북악산 뒤에 팔각정에서 모빌로 시켜내고 교신을 하고 있는데, 그 수방사 군이 와가지고 또 검문 검색을 막 트렁크도 조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 적도 있고,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다 야외에서 이동 운영할 때, 밖에서 운영을 할 때고, 집에서도 집으로 경찰관이 또 출동한 적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테나,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CW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간첩이 아닌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대부분 이제 지금은 다 지금 뭐 많이 개방이 돼 있고, 인터넷으로 뭐 세계 곳곳과 다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를 하고 있는 시대 마당에 그 CW 무전 소리를 듣고 간첩이다 하시는 분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오래되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오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살던 집에서는, 거기도 이제 노량진인데 63빌딩이 바로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앞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동네에 살 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2층, 3층에 다세대, 연립이 많은 동네죠.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없고, 이제, 그런 다세대 가구가 많은 그런 동네에서, 그 3층 건물에 제가 3층을 다, 3층에 살면서 이제 옥상에 보면 연립은 아닙니다. 이제 다가구인데, 3층을 다 쓰고, 그 옥탑 건물이, 이제 옥탑이 하나 더, 옥탑 위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옥탑까지 제가 쓰던, 때입니다. 거기서 한 7년, 6년, 7년을 살았는데, 고양이와 생선을 만나듯이, 좀 뭐라고 하죠? 물고기가, 제 활동 무대를, 만났듯이, 이건 이제, 그 전에는 뭐 연립에서 살기도 하고, 하면서 안테나를 제대로 치고 싶어도 많이 제대로 못 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내 세상이다. 개국한 지도 한 10년 정도 됐었고, 10년 정도. 가장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피크, 그러니까 가장 왕성하게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옥상에 물론 안테나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를 이제 7년 동안 살면서 이사 나올 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셰크로 들어오는 안테나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 안테나 케이블만 40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부가되는 라인이 있겠죠. 로테이터 케이블이라든지, 위에 직화형 프리앰프, 그런 또, 그 옥탑에 또 그 장치가 있으니까, 그럼 부가되는 전원 라인, 신호 라인은 다 빼더라도, 안테나 동축 케이블만 40개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실감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HF, 버티컬 안테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이폴 안테나도 치고, 뭐도 치고, 그때는 또, 위성 방송, 그러니까 위성 방송 수신에도 막 빠져가지고, KU 밴드, 그러니까 4기가 때,
그리고 C밴드가 4기가죠. C밴드 4기가 10기가의 KU 밴드, 그 두 개 밴드의 그 위성 방송을 이건 뭐 위성 방송을 보려고 수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마추어가 SWL이 그 단파 방송을 수신하듯이, 그런 활동을 하듯이, 그 위성 방송 수신기와 모니터를 놓고, 그 데이터, 그러니까 수신 데이터, 안각과 방위각, 심볼 레이트, 주파수,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방송을 수신하는 그런 재미. 그러니까 그 위성 방송이라는 게 KU 밴드는 어느 정도냐면, 스카이라이프의 그 전파하고 똑같은데, 이 사방에서 빔 안테나를 이렇게 사방으로 돌리다가 이 초점과 초점, 그러니까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빛과 빛이 딱 맞아야지 방송이 모니터에 보입니다.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 빔이 안테나라든지 그 위성의 빔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디지털은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아예 제로로 안 나와 버립니다. 이제 그런 활동도 해가지고 그 동축 케이블이 많아졌죠. 그래 나중에는 그 2m EME를 시작한다고 2m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지국에서 EME를 한다고. 그 위에 13소자 2m 야기 커시크래프트, 그 멀리서 보면 크기가 작은 것 같죠. 근데 실물을 보면 그 붐대 길이만 2.5m인가요? 13소자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4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2스택이죠. 4개를 이 H자로, 이 인터넷에서 2m EM 안테나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 H자로 그것을 안각 방위가 로테이터, 집어넣어 가지고, 파이프 올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시절에는 또 그 2m하고 UHF 그 EME도 같이 한다고, 또 그 25소자 되는 UHF 빔 안테나를 2스택, 그러니까 1스택으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1.2기가 EME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27LA의 그 빔 안테나를 또 H자로 설치를 해서 옥상에만 2m UHF 1.2기가 EME 안테나가 옥상에 세워졌고, 거기서 끝나느냐? 절대 아니죠. 또 50메가 EME를 또 한다고, 50메가 6m EME 한다고, 그 10소자 6m 50메가헤르츠 10소자 야기 안테나 혹시 어디 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소자가 되면은 붐만 10m입니다. 10m. 붐 길이만 10m니까 이거 3등분 한다고 해도 한 등분이 3m가 넘죠. 10m니까 10m의 붐을 옥상 위에 세운다고 하면 건물 끝에서 끝, 그러니까 다이폴, 그 7MHz 다이폴이 반파장이 20m죠. 10m니까. 근데 이건 야기 안테나가 10m니까 건물 끝에서 끝까지를 오버해서 나와도 한참 나오죠. 한참. 그 안테나를 이 옥상 동서남북 코너에 다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개중에 그 00년에 그 콤파스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와자장창 이제 한 번에 다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HF 2m UHF 1.2기가 또 50메가, 그리고 또 7메가 모노 버티컬 안테나, 그것도 다 그런 거 다 자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 안테나가 이제 그리고 또 그 위성 방송의 그 2.4m의 접시 안테나 C밴드,
그리고 뭐 또 저기 KU 밴드 접시 안테나가 또 옥탑 위에 그런 접시 안테나가 뭐 7, 8개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저건 완전히 일반인들이 보면 가관이죠, 가관. 또 아시는 분이 보면 아유 그냥 완전히 장엄한 그런 이제 시설이 피크를 완전히 정점을 찍었을 때는 그런 모습의 안테나가 옥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토요일 주말 오후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그때는 제 기억에 지금 집에 이제 혼자 있었어요. 그 오후에 그 가족이 어디 아마 그 처형집에 다 가버리고 이제 저 혼자 무전을 치고 있었다. 무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경찰관 두 분이 와가지고 뭐 박종경 씨 되냐고 뭐 주소 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 옥상에 안테나 이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받았는데 조사 좀 해달라고 저기 해서 이렇게 출동을 했다고. 저게 어떤 안테나냐, 뭐 하는 건 시설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옵니다. 뭐 그냥 출동을 했는데 뭐 다짜고짜 이렇게 조금 뭐 반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뭐 하는 그런 안테나 용도인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들어오시라 해서 차 한잔 대접하고 이제 머릿속은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 이 시설도 보여주고 그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도 보여주고 콜사인. 그래서 두 분이 주도했는데 한 분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조금 아시는 분인데 금방금방 동조를 하고 수능 뭐 그런 시설이냐고 금방 이제 얘기를 하나 듣고 또 한 분은 이제 전혀 모르는 이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이렇게 뭐 예전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신고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이야기도 있다 해서 뭐 차 한잔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 가면서 이제 뒷공문에 대고 제가 그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한번 알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물어보기 전에 어느 분인지 대충 감은 오더라고요. 감은 오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봤는데 끝내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 신고하신 분의 어느 분이다.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그 누군지 우리 이제 집 주위로 뭐 동서남북이 있으면 어느 한 그 동쪽에 이제 나머지는 다 삼면은 거의 같은 뭐 이렇게 높이의 뭐 다가구 아니면 연립 그런 주택인데 그 한면 동쪽에 거기는 기와집의 단층의 기와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 위에 투메타 H자의 그 빔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그 H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죠. 뭐 투메타나 투메타나 그냥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전체가 다 보여버리니까 H자의 그 투메타 EMI 안테나가 보이니까 그게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고개만 들면 그게 우리 집 옥상에 3층에 그게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조금 위압감을 가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전화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가가지고 한번 누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경찰이 출동한 건 아닌데
그냥 저 안테나가, 나 3층에서 사는 사람인데 저 안테나가 어떤 용도의 안테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또 저기 위에 보시면 뭐 여기서 보면 조금, 밑에서 보면 그렇지만 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아주 튼튼하게 묶어놨으니까, 설치를 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왔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관이 집으로 출동을 해서 한 적이 그 경우고, 뭐 그 외의 경우는 뭐 집에 딱히 이렇게 이제 뭐 다르게 출동한 적은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강화도에 가가지고 논두렁, 그 이름 모르, 완전 화보입한 그 어느 이름 모르 논두렁에 가가지고 EM이 한다고 그 승용차 하나 세워두고 트렁크에서 그 많은 장비를 꺼내서 안테나 세우고, 뭐 막 방향 동서남북 그 지면에다가 동서남북 그려놓고 방향 잡고 안테나 세우고, 달도 안 보이는 오후에 그 달을 추적해서 방향 잡고 케이블 설치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한참 삐삐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막 경찰 사이카가 삐삐삐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니 여기는 이 허화불판에 무슨 경찰이 출동한가, 어디로 출동한가, 뭐 어디 누가 뭐 사건 사고가 났나 그 생각만 했지, 저 차가 나한테 오리라고는, 나 때문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이렇게 가다 내 쪽으로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한테 와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응?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뭐 EM이 뭐 그런 통신 설명해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아마추어 무슨 활동하는 거다, 나는 외국하고 교신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한참 많은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두 분, 그때도 두 분이었어요. 두 분, 경찰관 두 분. 그냥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얘기를 해도 전혀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CR이 먹히지가 않는다고. 전혀 그냥 먹히지가 않아요. 그 시골에 계신 그런 경찰관 그런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전혀 뭐,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조금 인자하고 조금 친절하고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은데, 그거와는 전혀 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무뚝뚝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는 이제 저기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에 보여달래서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뭐가 있느냐, 뭐 서류 같은 게. 그래서 그때 지갑에 지금처럼 나오는 운전면허처럼 나오는 자격증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보여주고 했으면은 그냥 굉장히 더 쉽게 설명이 됐을 텐데, 또 그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그 자격증이 없었고,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같이 좀 가자. 그래서 그 펼쳐놓은 그 장비를 이제 교신만 하면 되는 건데, 다 설치가 끝나서 교신만 하면 되는 건데, 되는 상황에서 교신도 못하고 다시 다 접고 싣고 같이 경찰서로 가가지고 잠깐 또, 물론 그냥 가가지고 좋게 마무리돼서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봉에도 경찰관이 출동했어요. 문수봉 정상에. 거기가 문수봉이 740m 고지인데, 거기에 무슨 경찰이 뭐 지구대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 그 절 하나만 있는데, 그 경찰이 연락을 이제 연락을 누가 했으니까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출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굉장히 그때 여름이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다.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하셨나 아니면은 그 입구에 지구대였으면 거기를 또 등산을 해서 올라오셨나 그건 모르겠어요.